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오늘 지금 계신 분들한테 적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들도 지금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적은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재개발 전략적인 부분, 그다음 투자 유망 지역까지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서울 재개발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은 좀 초보자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보니까 뭐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이 재개발 너무 어렵지 않나요? 또는 재개발은 돈이 너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좀 재개발 기본적인 말씀을 해드리고 물론 여기 중에서는 아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 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어려운 내용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다음 재개발의 세 가지 핵심 이거 핵심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재개발 접근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뉴스 많이 보시면 핫한 게 이거죠. 고밀 개발.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가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하겠다. 어디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밀 개발의 집중 분석 세 가지 역세권, 준공업지, 그다음에 저층 노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서울 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밀 개발이라는 거랑 우리가 투자하는 거랑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나갈 것인가 이 서울 내 전략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세 번째 용산 좀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해요. 용산 개발의 현 주소에서 현재 지금 용산의 개발 현황 그래서 현재 상황 그다음에 용산 내 투자 유망 지역 그래서 오늘은 추천 지역 용산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 재개발 쉽게 접근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근데? 잘 보이시죠? 자, 뭐라 써져 있죠? 재개발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 재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 해봐. 그렇죠? 근데 결과물이 나오면 그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아파트가. 자, 밑에 보면 막 기사들이 제가 이거 어제 검색한 기사, 재개발 검색했을 때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자, 뭐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뭐 36만 호.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이렇게 진행하겠다. 밑에 보니까 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은 관심 집중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월 7일 날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합니다. 서울시장. 자, 그러면 서울시장 누가 될지 모르겠고 저는 뭐 정치적 이야기는 또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서울시 아파트, 주택 어떤 변화가 있을 거랑 야당에서 서울시장이 됐다고 했을 때 변화되는 그런 걸 기준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 자, 공공 분양 주택 공급을 하겠다. 다른 내용이죠. 공공 주택 안 하는데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이거예요. 조건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 시장을 많이 규제를 했어요. 2년 거주 의무 거주도 만들어놨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재건축 활성화. 자. 재건축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 왜 재건축을 활성화를 해야 되냐 이야기를 나눈 건데 제가 그동안 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정부예요? 서울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통 기본적인 입장은 서울 내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새 아파트가. 왜? 새 아파트 들어오면 고가를 찍어버려요. 최고가를. 최고가 찍으면 다른 아파트들이 다 따라가니까 집값이. 그래서 새 아파트에 들어오다가 그냥 고가를 찍어버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파트 새 거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정부의 현재 제가 볼 때 그 방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죠. 비싸죠 가격이. 하지만 지금 고속터미널 옆에 반포대교 남다음에 레미안 원밸리 짓고 있어요. 거기 다 지어지면 제가 볼 때는 레미안 원밸리가 더 가격이 최고가 경신할 거예요.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 다 지어진 다음에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하면 당연히 반포주공 3단지 가격이 더 높겠죠. 자,
새 아파트 들어오면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도 다시 동시 또 따라가요. 따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 막 들어오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혹시 정부의 속마음이에요. 집값 높은 가격 계속 찍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패착을 하나 행동을 한 게 있습니다. 뭐 이거 비판한다는 그런 게 좀 아니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을 확 줄여버렸어요.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안 돼. 왜? 새 아파트 분양하고 신규 들어오면 고가 경신해버리니까. 근데 시장 논리는 새 아파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찾는 수요는 똑같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서울의 인기도 높은데 공급량은 과거 2014년, 15년, 16년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가 넘어가면서 분양 물량이 50%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우리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또 아파트 지어지는데 보통 한 2년 반 정도 잡아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나면 아파트가 완성이 됩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자, 그럼 2018년도 하반기까지 좀 분양 물량이 많았고 2019년도, 2020년도 분양 물량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2021년, 2022년, 지금 올해 21년이죠. 21년, 22년도 입주 물량은 당연히 많이 없겠죠. 즉, 지금 아파트 막 분양 시작을 하고 막 공급량이 늘린다 해도 당장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보면 이주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집값은 최소 2년 동안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과거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집값 대폭락한다. 10년 주기설. 제가 그때 지금도 세미나 영상이 있어요. 제가 뭐라 했냐? 집값 대폭락을 하는데 10년 주기설이 있대요. 아니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폭락을 하냐? 아파트 쓰나미라고. 네, 뭐 내피셜로 뭐 집값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자료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서울의 공급량이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는 집값이 폭락을 할까? 제가 영상은 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 검색해보면 세미나 유튜브에 보시면 뭐 대폭락 해가지고 뭐 집값 이제 막 마이너스 때문에 당장 팔아야 된다 하신 분들 영상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왜 대폭락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회수 많이 받으려고. 조회수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쵸? 제가 이거 뭐 지금 집값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공급량이 적으면 우리 계란 똑같아요. 지금 계란값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즉 공급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만약에 서울시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공급량을 서울에 엄청나게 넣었어요. 그러면 좀 잡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집값은 당분간 최소 2년 동안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21년도 부동산 투자할 때랑 23년도 부동산 투자할 때랑 당연히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집을 서울에 마련한다? 더 힘들어져요. 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할게요. 자, 연봉이 한 연봉 그냥 초봉을 그냥 8천만 원 할게요. 월 한 700만 원 받아서 대략적으로 1년에 8천만 원 번다고 할게요. 신입사원 대기업이. 자, 5년 동안 열심히 한 푼도 안 썼어요. 부모님이 그냥 용돈 받고 5년 동안 8천만 원 돈을 5년 동안 열심히 벌었습니다. 4억을 모았습니다. 집 살 수 있나요? 아파트? 괜찮은 거? 투룸? 아파트로? 못 사요. 불가해요. 결국은 부모님 도움 받거나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사업 크게 해서 자수성가하던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현재 현실이에요. 저는 부동산으로 뭐 100명 다 부동산을 다 돈 번다고 생각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또는 이렇게 또 할 일도 많으실 때 이렇게 나오셔서 하신 분들이 이왕이면 돈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풀어나가고 좀 많이 찍어드릴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는 좀 편집을 제가 또 부탁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자, 그 여당에서는 어쨌든 조건부 재건축 활성화, 즉 물량 확보를 위해서 조건부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야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그리고 용적률도 상향을 하겠다. 자, 우리가 잠깐 정치 이야기 잠깐하면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따져봤을 때 보통 집권 초에는 1년차, 2년차 때는 부동산 규제를 줍니다. 보통은 부동산 규제를 줬어요. 그리고 집권 후반기 될 때는 부동산 좀 많이 풀어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보통 단 예외적인 정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풀어준 정책이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을 좀 풀어주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 기준을 따졌을 때 부동산 처음에 규제를 많이 뒀어요. 그런데 집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참여정권 후반기 오늘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참여정권을 제외하고선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 늘리겠다. 그거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2월 4일날 추가 발표를 했어요. 자, 밑에 보면 서울 지역 빌라 거래량이 2020년 기준입니다. 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 출처를 갖고 왔고요. 자, 2020년 7월 달에 빌라 거래량은 7,533입니다. 그리고 4,300, 4,100, 4,600, 4,300인데 자, 숫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한 달에 빌라 거래가 7,000에서 4,000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 시기 때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역전해버립니다. 물론 아파트 장기 매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빌라 다세대도 안 사면 다세대도 오르니까 이제 서울 진입 못하겠다. 그런 불안 심리와 그다음에 재개발 기대 심리 버블려서 막 빌라 거래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12월 기준을 다시 또 많이 올랐습니다. 5,425 거래량이.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의 상기 신도시로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는 청약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포커스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것도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치 높은 지역을 투자를 해야 돼요. 왜? 뒤에 다루겠지만 이미 신규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거 좀 특히 한 30대 같은 좀 딱 좋아요. 강의는 이거는 30대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 플랜을 짜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율적인 투자 가능할 거다.